음,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장 3절 1원 배치의 분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모집단에 대해서 그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배운 것은 단일 모집단에 대해서 단일 표본을 가지고 예, 모평균이 어떻게 될까 검정한 것이 있었고, 두 모집단을 가지고 두 표본을 추출해서 두 개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그런 검정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꼭 모집단이 뭐 하나나 두 개 이 정도만 된다면은 앞에 이론으로 충분한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이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집단이 네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여러 개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을 조사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그 각각의 모평균들이 다 똑같은 건지 아니면 그중에 다른 것이 있는지 이런 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조금 더 배우게 된다면 우리 진도 말고 이것보다 조금 더 고급으로 가서 더 배우게 된다면 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뿐만 아니라 예,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는가, 차이가 나는 건 어떤 것과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간에는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 분산 분석은 여러 개의 모평균 이것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전체가 같은 건지 모평균이 다 같은 건지 아니면 그중에 어떤 특정한 것은 다른 건지 이걸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모평균들이 동일한가, 모두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용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두 모평균을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가져온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생쥐들을 두 표본으로 나눠서 그 백혈병에 걸려 있는 그 생쥐들을 한 표본은 백혈병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백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혈청 치료를 개발을 했어요. 해서 새로운 혈청 치료를 받게 하고 하나의 모집단은 또 하나는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두 모집단에서 두 표본을 추출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쓰는 분산 분석이라는 용어로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룹에는 새로운 혈청 치료를 한 그룹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그룹, 두 번째 그룹에는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거니까 백혈병 치료라는 인자가 하나 주어져 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그 백혈병 치료라는 하나의 처리가 있다. 트리트먼트, 하나의 처리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병 치료라는 이 주제가 어떤 인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처리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룹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새로운 혈청 치료를 받은 모집단이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은 모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두 모집단은 우리가 두 개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수라는 것은 몇 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약이 또 다른 종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백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뭐 5가지, 6가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수준이 5개 또는 6개가 되는 거죠.
해서 그 각각들마다 조사를 해보고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수준수를 K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분산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K가 2보다 클 때예요. K가 1이거나 2거나 하면 우리가 바로 모평균에 대한 검정이 있었고, 두 모평균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검정이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요. 근데 K가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배운 게 없죠. 그걸 위해서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K개의 모집단에서 K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 모평균들이 전부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건데, 그 검증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는 것이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이에요. 분산 분석을 영어로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해요. 해서 분석, Analysis의 AN하고 of의 O하고 Variance, 분산의 BA하고를 대문자로 써서 붙여서 ANOVA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하는 것을 ANOVA라고 불러요. 이 분산 분석이 뭘 하는 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분산을 가지고 뭔가를 분석을 하는구나 하는 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그것을 자유도로 나눴어요. 그게 표본 분산이었어요. 그것 같은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해서 이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산 분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는 그 각 모집단,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룹, 처리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처리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 처리 그룹 내에서 그 원소들 사이에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것을 반복이라고 할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오차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차하고 그 트리트먼트, 처리 과정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분산이라는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그걸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오차에 비해서 그 처리 그룹 사이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아, 이건 평균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떤 특성치의 분산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특성치의 변동을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제곱합이라는 걸로 세 종류의 제곱합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제곱합으로 나타내고 이 제곱합을 실험에 관련된 요인별로 분해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차에 비해서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나,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에 비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게 있다 그러면, 아, 이게 모평균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없구나, 그렇게 판정할 증거가 없구나 하고 결론을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백혈병이라는 인자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럴 때 한 종류의 인자에 대해서만 그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분산 분석을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one way ANOVA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인자가 2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럴 때에는 two ways ANOVA 해서 이원 배치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1원 배치법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이원 배치법이 우리 교재에 있긴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공 시간에 필요하면 이 설명을 듣고 나면 그것도 거의 비슷한 용어로 표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읽어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해서 1원 배치법에 대해서만 배우는 걸로. 예를 들어서 2원 배치법이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1원 배치법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빵가게를 차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카페를 차렸다든지 이렇게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게를 하나 차렸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선전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가게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사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그 인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걸 선전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선전하는 방법을 여러 개를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전단지로 광고를 하는 거, 두 번째는 TV 광고를 하는 거, 세 번째는 연예인을 고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해서 한 3개, 4개, 5개 정도의 방법을 갖다 놓고 내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많이 올라갔을까 이런 걸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럼 인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일원 배치법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인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인제 내가 파는 그 음식 종류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인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체인점을 차렸어요. 자, 그러면 체인점을 내가 한 3군데 차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가게가 3군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영업점, 두 번째 영업점, 세 번째 영업점. 역시 그 3개의 영업점에 대해서 선전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역시 그 선전 효과를 종류별로 전단지 광고를 했을 때, TV 광고했을 때, 연예인 고용해서 광고했을 때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인자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체인점이라는 인자가 있고 그 지역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손님 오는 것이. 그리고 그 광고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 방법이라는 인자와 내 체인점 그 위치라는 것 인자와 이런 2가지 인자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원 배치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원 배치법, 2원 배치법 하는 것은 설명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1원 배치법에 대해서만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인제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을 쓸 텐데 1원 배치, 분산 분석. 그런데 보통 수준수, 그러니까 모집단을 몇 개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반복수,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크기 얼마짜리를 꺼낼 거냐라는 거죠.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전단지 광고를 했을 때 한 번 광고해서 조사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전단지 광고를 하고 또 조사하고 세 번째 전단지 광고를 하고 또 조사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 전단지 광고에 대해서 반복수가 생기죠. 그래서 전단지 광고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시행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반복수를 세면 됩니다. 해서 수준수와 반복수에는 제한은 없어요. 몇 번이 되든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준수, 처리 그룹이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수가 되는 거고 거기서 꺼낸 표본의 수가 되는 거죠. 그 수는 보통 3에서 5 정도, 이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각 그룹마다 그 시험한 횟수, 반복수, 각 그룹에서의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그것은 3에서 10 정도를 많이 사용해요. 어쨌든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지 꼭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이론 배치법 분산 분석도 우리 평균에 대해서 그 모평균 검정할 때 또 모평균, 두 모평균의 차에 대해서 검정을 할 때 소규모 표본을 꺼냈을 때 우리가 그 배웠던 방법이 있었죠. 그 소규모일 때는 가정이 있었죠. 이론을 위해서. 여기서도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치법 분산 분석을 사용할 때 이런 가정을 하고 이론 전개를 한 겁니다. 각 처리 그룹은 확률 표본이에요. 우리 확률 표본은 이미 다 배워서 이제 알지요. 그리고 관측값들은 그 안에 있는 관측값들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면서 처리 그룹끼리도 서로 독립이에요. 이런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 각 표본의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론 전개가 되고요. 그다음 각 처리 그룹의 모분사는 전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는 이제 익숙하지요.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론을 이제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아까처럼 예, 내가 그 영업점 광고를 하는데 광고 방법을 달리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전부 처리라고 불러요. 트리트먼트 해서 첫 번째 방법은 전단지 광고, 두 번째 방법은 뭐 신문 광고, 세 번째 방법은 TV 광고, 뭐 네 번째 방법은 연예인을 고용해서 광고, 이런 등등의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이 모두 K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 겁니다. 자, 그때마다 그 방법들마다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반복수가 되겠죠. 예, 이렇게 실험을 반복한 겁니다. 첫 번째 광고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시행했을 때 조사한 이 관측값, 두 번째 시행해서 조사한 관측값, 예, N1번째에서 조사한 관측값, 이게 있겠죠. 해서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K번째 방법이 그 반복수가 다 같을 필요 없는 겁니다. 예, 해서 전부 같은 경우 예제를 하나 예로 들어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각각 그 반복수가 다른 것들도 하나 또 예제를 다뤄줄 겁니다. 그런데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건 기억해 두세요. 자, 해서 첫 번째 방법은 N1번 반복을 했죠.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이 번호를 전부 왼쪽은 2라고 붙였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다 1이라고 붙이고 두 번째 방법은 N2번 반복을 했어요. K번째는 왼쪽은 다 K라고 붙였고 그 관측된 값을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K번째 광고 방법으로는 NK번 반복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첫 번째는 N1개, 두 번째는 N2개, K번째는 NK개 이렇게 번호를 붙여준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기호를 쓸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방법에 이 관측값들을 다 더한 거, 이 열을 다 더한 거죠. 예, 이것을 기호로 쓰면 첫 번째 거 왼쪽은 1이니까 놔두고 오른쪽에 있는 수를 1번부터 N1번 표본의 크기까지 그걸 J라고 놓으면 J가 1부터 N1까지 이렇게 바뀌면서 다 더해진 거죠. 그 값을 대문자로 Y라고 쓸 거고 첫 번째니까 1 이렇게 기호를 쓸게요. 두 번째 방법에서 관측값을 다 더한 거, 시그마 기호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N2개를 다 더한 겁니다. 그것을 Y2라고 쓸 거고, K번째 방법에서 NK개 자료값을 다 더한 거 YK. 그리고 이 칸에 있는 첫 번째 칸부터 해서 K번째 칸까지 이 셀 안에 원소들이 다 있죠. Y11부터 YKNK까지 이걸 다 더한 거 이렇게 다 더한 거 그것을 대문자 Y로 다트를 2개 쓸 거예요. 더블 닷 이런 기호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방법에 우리가 평균을 비교할 거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평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Y11부터 Y1N1까지 다 더하고 그 개수 N1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게 평균이죠. 그것을 Y1바라고 쓸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의 평균. 두 번째 방법의 평균은 Y2바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Y21부터 Y2N2까지 다 더하고 N2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K번째 것의 평균은 YK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YK1부터 YKNK까지 다 더하고 개수 NK로 나누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평균을 다시 평균을 내면 전체 평균이 나오죠. 그것을 Y바 더블 닷, 다트 2개 찍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는 이제 이렇게 기억이 됐지요. 이런 기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선 용어가 필요해요. SST라고 쓰는 것은 총 제곱합이에요. SS는 제곱합입니다. Sum of squares, 제곱합. 그리고 T라는 것은 총이란 뜻으로 total, total이란 뜻으로 T라고 썼어요. SST. 그런데 총 제곱합,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때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눴죠.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그게 제곱합입니다. 편차 제곱 다 더한 게 그 자유도로 나눴어요. 표본의 크기가 n이었다 그러면 n-1이 자유도였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다 배웠죠, 우리가. 그렇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제곱합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모양이 될 텐데 여기서는 총제곱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아까 조금 전에 앞에 있는 그 표에서 각 칸마다 yij라는 관측값이 있죠. 전체에 대해서. 그 관측값들과 전체 평균하고의 차이입니다. 전체 평균하고의 편차를 제곱을 했어요. 그걸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yij의 j를 1부터 ni까지 바꾸면 i번째 그 처리 그룹에서 그 값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것과 총평균하고의 편차가 계산되고 제곱이 된 거죠. 그렇게 계산한 것을 다시 i를 1부터 k까지 바꿔주면 첫 번째 처리 그룹부터 k번째 처리 그룹까지가 또 그런 값들이 다 더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든 그 관측값에 대해서 전체 평균하고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거. 어렵지 않죠? 그것을 총제곱합이라고 하고 SST라고 해요. SST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처리제곱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처리제곱합은 SSA라고 쓸 거예요. 사실 처리, 트리트먼트라는 뜻으로 똑같이 T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리트먼트라는 뜻으로 SSD에다가 TR을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 A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앞에 토탈 할 때 T를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 트리트먼트 할 때 T를 못 쓰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A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SSA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 값은 이제 각 처리 그룹마다 그 i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이 있죠. 그 처리 그룹의 평균입니다. 처리 그룹의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이예요. 그것을 제곱해서 다 더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각 원소마다 계산한 거고 토탈은 처리 제곱합하는 것은 그 처리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이. 그 처리 평균이 전체 그 각각의 그 처리 그룹들이 있을 텐데 K개 그룹 그것들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되니까 전체 평균하고 차이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됐죠? 해서 그 i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과 전체 평균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한 거다. 그걸 처리 제곱합. 어렵지 않죠? SSA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차 제곱합이라는 것은 SSE라고 쓸 거예요. Sum of Squares, SS 똑같고 E는 말 그대로 오차, error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error라는 것은 i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i번째 처리 그룹의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 i번째 처리 그룹의 원소하고 그 속한 그룹의 평균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이 원소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오차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 개발된 약을 실험을 하더라도 그 표본으로 추출된 그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중에 다소 건강한 그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약효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 보기 위한 겁니다. 해서 그 i번째 처리 그룹 내에서 관측된 값하고 그 처리 그룹 안의 평균하고의 차이 그것의 제곱을 다 더한 거. 이것을 5차 제곱합.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5차 부분하고 처리 부분하고 비교할 거예요. 해서 5차에 비해서 이 원소들에 의한 5차에 비해서 그냥 그 처리 특성에 대한 그것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있구나 하고 판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겁니다. 5차에 비해서 처리에 대한 특성이 더 클 때 그럴 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할 거예요. 다시 그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용어가 이제 SST, SSA, SSE까지 설명이 됐죠. 총제곱합 SST, 처리제곱합 SSA, 오차제곱합 SSE 됐죠. 각각 총변동과 처리변동, 오차변동을 표시해주는 값이에요. 자, 그럴 때 계산법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SST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SST는 별로 어렵지 않죠. 실제로 모든 원소와 실제 전체 평균하고의 편차의 제곱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늘 다뤘듯이 편차 제곱의 합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 분산 배울 때 우리가 이것을 컴퓨터로 계산하기 쉬운 공식을 유도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각 원소의 제곱을 다 더한 값에서 다 더한 것의 제곱을 총수, 대문자 n은 전체 수입니다. 그 K개 그룹의 그 반복수들을 다 더한 거예요. N1부터 NK까지 다 더한 거. 대문자 n은 N1 플러스 N2 플러스 NK 이렇게 다 더한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이 표본이 N1개, 두 번째 그룹은 표본이 N2개, K번째 그룹은 표본이 NK개. 그거 다 더하면 총수, 대문자 N. 어렵지 않죠? N으로 나눠서 빼주면 돼요. 이건 분산 배울 때 익히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 SST를 계산하는 방법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SSA를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SSA는 그 처리 그룹의 평균하고 전체 평균의 차이, 이것의 제곱을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J를 1부터 NI까지 바꾸면 여기는 J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J에 대해서 더해질 때는 상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면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상수 역할을 하니까 J가 1일 때도 이만큼을 더한 거고 J가 2일 때도 이것의 제곱을 더한 거고 J가 NI가 될 때도 이거 제곱을 더한 거니까 이 제곱을 NI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곱에다가 NI를 곱한 값이죠. 그렇죠? 이게 안쪽에 있는 시그마의 값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깥쪽에 i를 이제 1부터 k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편차 제곱하고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전개해서 계산법을 유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 결론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개해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해서 이쪽 부분의 제곱, 그걸 다 더한 걸 계산할 텐데 이것은 i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이니까 당연히 그 표본의 개수 ni로 다 더한 것을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제곱한다 그러면 분모에 ni로 나눈 것이 제곱됐으니까 분모에 ni 제곱이 있을 텐데 앞에 ni가 곱해지니까 하나는 약분되고 분모에 하나만 남아요. 이렇게 해서 ni분의 이 관측값들을 다 더한 것의 제곱, 이것을 i를 1부터 k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분산 계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전체 관측값을 다 더해서 제곱하고 그것을 총수로 나눠서 빼주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쪽에 있는 부분은 이 i라는 값을 1부터 k까지 바꿀 거니까 i가 1이면 첫 번째 그룹이죠. 그럼 첫 번째 그룹은 표본의 크기가 n1이고 그렇죠? 첫 번째 처리 그룹의 그 관측값들을 다 더해서 제곱해서 그 크기, 표본 크기 n1으로 나눠준 겁니다. i가 2가 되면 두 번째 처리 그룹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처리 그룹에서 관측값을 다 더한 것의 제곱을 그 표본의 크기 n2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k번째 그룹까지 똑같이 하시면 돼요. K번째 그룹에 있는 관측값을 다 더해서 제곱하고 그 표본의 크기 NK로 나누고 해서 이 K개 그룹에 대해서 이 값 계산한 것을 전부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이제 총수에 대해서 계산한 걸 빼주면 돼요. 전체 관측값을 다 더해서 제곱하고 총수로 나눈 거. 이걸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방법. 이렇게 해서 SSA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SST와 SSA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SSE는 특별하게 독자적으로 계산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SSE는 SST에서 SSA를 빼주면 돼요. 이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ST는 총제곱합, 각 원소, 그 칸에 있는 모든 원소, 관측값, 그것하고 전체 평균의 편차, 그것의 제곱을 다 더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거 다 더한 것, 이 부분을 다 더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약간 변칙 과정을 쓸 거예요. 우리가 늘 썼던 기술입니다.
예, yij 마이너스 y 더블 닷 바라는 값을 거기다가 한 번은 yi 바를 더해주고 한 번은 yi 바를 빼주면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했으니까 0을 더한 거죠. 그럼 원래 있던 이 값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렇게 약간 기술을 썼어요. 그래서 분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뒤쪽에 시그마 뒤쪽에 있는 부분은 a 플러스 b의 제곱하는 모양이 됐죠. 그 값은 예, 우리가 전개를 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그마를 각각에 대해서 풉니다. a제곱에 대해서 푼 것하고 그렇죠? 예, 2ab에 대해서 푼 것하고 예, 그리고 b제곱에 대해서 푼 것하고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모양을 보니까 a제곱 부분은 뭔가요? 예, i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하고 전체 평균의 차이의 제곱이죠. 그걸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처리 그룹에 대한 총합이었어요. SSA였어요. 그렇죠? 예, 세 번째 항은 뭔가요? 각 원소하고 그 i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하고의 차의 제곱. 이건 이 원소에서 이 처리 그룹 안에서 이 원소에 의한 오차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해서 이 값이 SSE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SSA하고 SSE하고 더한 것하고 SST가 이 가운데 있는 이 항을 더한 값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런데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건 0입니다.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첫 번째 항은 SSA였고 세 번째 항은 SSE였고 두 번째 항이 문제인데 예, 두 번째 항은 여기 J에 대해서 더할 때에는 여기는 J라는 값이 없으니까 이건 상수 역할밖에 안 해요. 그렇죠? 역시 시그마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2는 전체 시그마로 나갈 수 있죠. 그렇죠? 해서 2가 나가고 이거 나간 것을 여기 예, i는 1에서 k까지 다 더해준 값 이렇게 되고 그럼 남는 게 요 값을 여기 j를 움직이면서 더한 값이 남죠. 그렇죠? 예, 해서 yij 마이너스 yi 바를 j를 1부터 ni까지 더해 놓은 거예요. 바꿔가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값이 뭔가요? 이게 지금 i번째 그룹의 평균이 있고 i번째 그룹의 원소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i번째 그 처리 그룹 안에서 예, 그 관측값과 평균하고의 차이, 편차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압니다. 예, 분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한 이유도 편차를 다 더한 것이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연습이 됐지만 그러면 yij를 더한 것하고 여기 yi 바를 더한 것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yi 바라는 건 이 j에 대해서 지금 상수 역할밖에 안 하니까 j가 1일 때도 yi 바, 2일 때도 yi 바, ni가 돼도 yi 바. 그러니까 yi 바를 ni 번 더해준 거죠. 그러면 ni를 yi 바하고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yi 바라는 것은 i번째 그룹의 평균이니까 i번째 그룹에 있는 이 원소를 다 더해서 앞에 있는 이 시그마를 그 표분의 크기 ni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그 표분의 크기 ni를 곱하면 이거 다 더한 값이 나와요. 똑같은 값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걸 뺐으니까 0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뒷부분이 0이 되니까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곱해져 있는 거니까 0이 되는 것하고 곱해지면 0이죠. 그렇죠? 해서 두 번째 항은 0으로 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SST는 SSA하고 SSE를 더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SST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요. SSA를 계산하는 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 법대로 계산하시고 SSE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값은 넘겨서 SST에서 SSA를 빼주면 됩니다. 예, 해서 SSE는 구하는 방법이 SST에서 SSA를 빼주면 된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세 개 종류의 제곱합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것을 표본 분산처럼 그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줄 거예요. 그렇다면 분산 역할을 하는 값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SST라는 이 총 제곱합에는 이 각각의 관측값하고 전체 평균하고의 편차, 당연히 편차니까 편차를 다 더한 것은 0이에요. 그렇죠? 편차를 다 더한 것은 0이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원소가 몇 개냐라는 건데, 전체 개수는 총수, 대문자 n으로 썼죠? 그렇죠? 그런데 다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것은 이 편차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안 맞출 수는 없죠. 해서 나머지 하나는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원소는 총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유도 이걸로 나누셔야 됩니다. 해서 SST의 자유도는 n-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SSA를 계산할 때 i에 대한 합을 보면 i를 1부터 k까지 바꿨을 때 그 i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하고 전체 평균하고의 편차, 이것도 당연히 전체 평균하는 것은 i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 이 값을 다 더하고 그 처리 그룹의 개수 k로 나눠준 것이 전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을 하나의 원소로 본다 하면 이것에 대한 편차예요. 그러니까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전개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 K개 그룹 중에서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마지막에 하나 있는 그 마지막 그룹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죠? 해서 이 제약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 빼고 K-1개다. 그래서 SSA의 자유도는 K-1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처리 그룹 수 마이너스 1입니다. 처리 그룹의 개수 마이너스 1. 우리가 모집단의 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해하면 앞에 거하고 연관이 되고요. 우리 지금 배우는 용어로 생각하면 처리 그룹 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SSE. SSE에는 역시 J를 1부터 NI까지 바꿔가면서 YIJ하고 YI바하고의 차이, i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하고 그 안에 있는 i번째 그룹 안에 있는 원소하고의 차이니까 그 i번째 처리 그룹에서의 편차예요. 역시 편차를 다 더한 건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편차의 합이 0이다라는 걸 만족할 때마다 그 그룹마다 하나씩 못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룹의 수가 모두 K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그룹마다 한 개씩 못 움직이니까 전체에서 K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총수 마이너스 그룹수.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자유도도 이제 다 기억하셔야 돼요. SST의 자유도는 총수 마이너스 1. SSA의 자유도는 처리 그룹의 개수 마이너스 1. SSE의 자유도는 총수 마이너스 처리 그룹의 수.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평균 제곱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분산을 계산하는,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총 제곱합, 처리 제곱합, 오차 제곱합, 이것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기를 오차와 처리 그룹에 대해서만 비교를 할 거니까 총 제곱합에 대한 것은 뭐 특별하게 뭐 자유도로 나눠서 계산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우선은 처리 제곱합이 있었죠. SSA. 그 처리 제곱합을 그 자유도, SSA의 자유도는 K-1이었습니다. 그걸로 나눠준 거예요. 분산 모양이죠. 그것을 처리 평균 제곱이라고 부를 겁니다. 트리트먼트 민 스퀘어. 그래서 민 스퀘어라는 뜻으로 책에 따라서는 MS라고 쓰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기호를. 해서 MSTR 뭐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룹 해가지고 MSG 이렇게 쓰는 이런 책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기호는 안 쓰고 우리 책에 있는 기호로 S1 제곱을 쓸게요. S1 제곱. 그러니까 S1 제곱은 처리 평균 제곱이라고 불리는 건데 K-1분의 SSA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5차 제곱합이 있었죠. SSA. 그 자유도 n-k로 이거 나눈 거. 이것을 5차 평균 제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호는 S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S제곱은 n-k분의 SSE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의 동일성을 검증을 할 텐데 이 오차에 비해서 예, 이 처리 그룹에 대한 이 평균 제곱 이 값이 크다 그러면 그러면 이 처리 그룹에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이게 독특한 특성이 있구나. 이게 다른 것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예,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분산 분석이에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산 분석은 보통 3개 이상 모집단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3개 이상 모집단에 대해서 모평균들이 같은가 다른가라는 걸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동일성 검정이에요.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평균의 동일성 검정. 평균을 검증하는 거예요. 평균, 모평균을 검증하는 건데 분산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통계량을 하나 만들 텐데 F라는 통계량이 S제곱분의 S1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예, 이것은 자유도가 K-1, N-K가 되는 F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이 알려진 이론만 쓸 거고요. 예, 자유도가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 분자의 자유도가 K-1이죠. 앞에 와 있습니다. 분모의 자유도가 N-K이죠. 뒤쪽에 와 있어요. 예, 이렇게.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자유도로 나누고 그 각각을 또 나누고 해가지고 우리가 F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만든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 이제 다 끝나가니까 F 분포라는 것은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유도가 m,n이 되는 F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감마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x가 0부터 무한대까지일 때 값이 있고요. 감마 2분의 m, 감마 2분의 n분의 감마 2분의 m 플러스 n 곱하기 n분의 m의 2분의 m승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mx의 2분의 m 플러스 n승 분의 x의 2분의 m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다 계산해서 뒤에 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표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설 검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장은 그렇게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모평균이 다 같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해서 첫 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과 두 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과 K번째 처리 그룹의 평균, 이 표본 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할 텐데 그 모평균이 다 같은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자, 그럴 때 귀무가설은 아니야. 그 정도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뮤1부터 뮤k까지는 그냥 다 같아.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이렇게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을 이렇게 정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가설 검증해라 그러면 항상 H0와 H1은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앞에서 그 독립성 검정, 적합도 검정 이런 거 했었죠. 앞에 시간에. 그것처럼 이 똑같은 F라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이걸 F0라고 쓸 거고 역시 F0는 S제곱분의 S1제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S제곱분의 S1제곱이라는 이 검정 통계량 F0가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분모라는 것은 오차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차 제곱합에 비해서 분자라는 것은 처리 제곱합이에요. 처리 제곱합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해서 오차에 비해서는 처리의 특성이 더 큰 거니까 이것은 평균이 다르구나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정해졌던 모평균들이 다 같을 거야라는 귀무가설 이것을 기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이제 기각력이 되는 거죠. 해서 F0가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F 알파 자유도 기억해야 되죠. K-1, N-K 이 값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여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증거가 불충분한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두 문제 정도. 첫 번째는 이 반복수가 처리 그룹마다 다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정보 없이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2.1 볼까요? 시멘트 골재에 따른 수분 흡수율을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어요. 모평균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가정은 다 가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골재를 5가지를 갖고 왔네요. 첫 번째 골재, 두 번째 골재, 세 번째 골재, 네 번째, 다섯 번째 골재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것마다 수분 흡수율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한 횟수, 각 방법 수는 첫 번째 골재도 이렇게 6번 반복을 했네요. 두 번째 골재도 6번 반복을 했어요. 세 번째도 6번, 네 번째도 6번, 다섯 번째도 6번. 전부 6번씩 반복을 했네요. 그렇죠? 유의수준은 0.05고 총수라는 것은 5개 그룹에 대해서 6번씩 했으니까 30이 되고요. 그 처리 그룹의 수는 5가지 골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K는 5가 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리고 합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를 준다 그러면 합을 줄 수 있겠죠. 이걸 다 계산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합이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골재에 대해서 그 합이 3320, 두 번째 골재는 이 관측값을 다 더한 게 3416, 이렇게 세 번째는 3663, 네 번째 골재는 2791, 다섯 번째 골재는 관측값 다 더하면 3664 해서 총합이 16854 이렇게 되고, 흡수율 평균을 내보니까 첫 번째 골재는 553.33, 두 번째 골재의 흡수율 평균은 569.33, 세 번째 골재의 수분 흡수율은 610.50, 네 번째 골재의 수분 흡수율은 465.17, 다섯 번째 골재의 수분 흡수율은 610.67. 평균을 보니까 총 평균은 이제 561.80입니다. 평균을 보니까 이 5개가 표에 볼 때는 어떤가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600 단위도 있고 400 단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장은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이 5개가 다 같은 건 아니야. 이게 주장인 거죠. 그리고 귀무가설은 5개가 다 같아. 이게 귀무가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장은 뮤1부터 뮤5가 다 같은 건 아니다. 이게 우리 주장이고요. 귀무가설은 뮤1부터 뮤5가 다 같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금방 세어봤듯이 다섯 가지 골재를 6번씩 반복을 해서 실험을 했으니까 토탈수, 총수는 30, 처리 그룹의 수는 5가 되죠. 유의수준 알파는 0.0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그 F분포를 따라가는 그 통계량의 자유도는 K-1,N-K였습니다. K가 5니까 K-1, 4가 되고요. N은 30, K는 5니까 N-K는 25가 되고요. 그렇죠? 해서 자유도는 4,25고요. 그렇죠? 알파는 0.05니까 F알파 K-1, N-K는 F0.05, 4,25가 됩니다. 이건 표에서 찾아보시면 표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분모의 자유도는 세로축에서 25를 찾습니다. 분자의 자유도는 가로축에서 4를 찾습니다. 그리고 F 알파가 0.05니까 0.05에서 표를 찾으면 됩니다. 4에서 내려가고 25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만나는 곳에 딱 수가 있어요. 2.76. 이건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F 알파는 2.76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검정 통계량만 만들어서 2.76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선 SST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SST를 계산하는 방법, 그 각각의 자료를 전부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건 표에 제곱해서 더한 게 얼마다라고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산하셔야 돼요.
해서 계산하면 967만 7,95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 관측값들을 다 더한 것의 제곱을 총수로 나눠줘요. 총수가 30이니까 30분의, 그리고 그 각각을 다 더한 것은 16,854가 됩니다. 이걸 제곱하고요. 해서 빼주면 값이 20만 9,376.8 이렇게 나와요. 해서 SST를 계산했어요. 그 다음 SSA를 계산하는 방법. 골재가 5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그 관측값들을 다 더한 것의 제곱을 그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예요. 해서 첫 번째 골재부터 5번째 골재까지 다 그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에 대해서 관측값을 다 더한 것의 제곱을 총수로 나눠준 걸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골재도 두 번째 골재도 5번째 골재까지 모두 반복수는 6이었어요. 6번씩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부 분모는 6분의 하고 갈 거고요. 5가지 골재가 전부 6분의. 그렇죠? 첫 번째 골재에 대해서 관측값 다 더한 것은 3,320이었으니까 제곱하면 되고요. 두 번째 3,416이었으니까 제곱하고, 세 번째 골재는 3,663 제곱하면 되고, 네 번째 골재는 2,791 제곱하면 되고, 5번째 골재는 3,664 제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 총수는 30이었고, 전체 합, 30개 합을 다 더한 게 16,854였으니까 그거 제곱을 30으로 나눠줘서 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85,356.4677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SST하고 SSA를 계산했으니까 이제 그 차를 계산하면 SSE를 구할 수 있죠. 해서 SSE를 계산하면 SST에서 SSA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20만 9,376.8에서 85,356.4667 빼주면 12만 4,020.33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계산이 됐죠? 이제 S1제곱하고 S제곱을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자유도로 나눠서. S1제곱은 K-1분의 SSA. K-1은 4, 자유도는 4였고, SSA는 금방 계산한 것처럼 85,356.4667 이렇게 됐어요. 계산하면 21,339.1167 이렇게 나옵니다. S제곱은 N-K분의 SSE고요. SSE는 금방 SST에서 SSA를 빼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N-K는 총수에서 그룹수 5를 뺐으니까 30에서 5 빼서 25였고요. 자유도가. 그래서 25분의 12만 4,020.3333 계산해주면 4,960.8133 이렇게 되네요. 이제 검정 통계량 F0를 만듭니다. F0는 S제곱분의 S1제곱이고요. S제곱 4,960.8133, S1제곱 21,339.1167 계산하면 4.3015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아까 구했던 F0.05 4,25가 있었죠? 2.76 이것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2.76보다 이 검정 통계량이 4.3 더 크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주장을 이제 글로 써주면 됩니다. 골재의 평균 수분 흡수율은 다 같은 건 아니야. 같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방법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반복수가 그 처리 그룹마다 반복수가 다른 것.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2.2 볼까요? 버지니아 대학에서 항경련 치료를 받은 발작증이 있는 아동에 대해 혈청 내 알칼리 인산 효소 활성도를 조사하였다 그랬어요. 투여 치료제에 따라서 45명의 아동을 4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K가 4가 되는 거죠.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4그룹의 모평균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습니다. 자, 4그룹을 어떻게 나눴냐 하면 여기 표를 볼까요? 대조군은 아무 실험도 안 한 거예요. 투약을 안 한 겁니다. 그냥
투약을 했다라고 살짝 속이고 투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의 심리에 의해서 내가 약을 쓴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조군하는 것은 투약을 안 한 겁니다. 예. 아무 실험도 안 한 그 아동이 20명. 예. 그렇다면 첫 번째 표본의 크기는 20 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페노바르비탈을 쓴 아동이에요. 9명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20명, 하나는 9명. 이제 반복수가 다르지요. 예. 세 번째 그룹은 카르바마제핀이라는 이 약을 쓴 건데 9명을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기타 항경련제를 쓴 아동이 7명 이렇게 반복수가 20, 9, 9, 7 전부 다르지요. 그래서 다 더하면 45명의 아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표에서 이 각각을 20개짜리를 다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점점점하고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정보를 줘야 되겠죠. 대조군을 썼을 때 합은 1460.25 정보를 주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 페노바르비탈을 썼을 때는 9명 다 더한 값이 440.36 세 번째 그룹 카르바마제핀을 쓴 9명은 다 더한 값이 842.45 그리고 기타 항경련제를 쓴 7명 다 더한 값이 707.42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총합은 3450.47 이렇게 정보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점점점 했으니까 이 자료를 갖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원소들을 전부 제곱해서 다 더한 거 49.20 제곱하고 44.54 제곱하고 점점점 해서 끝에 111.50까지 전부 45개를 제곱해 갖고 다 더한 거. 그 값이 33만 1886.9701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의 대조군 평균은 73.01 두 번째 그룹 페노바르비탈의 평균은 48.93 세 번째 그룹 카르바마제핀은 평균이 93.61 그리고 기타 항경련제는 평균이 101.06 이렇게. 자, 그렇다면 표를 보니까 어떤가요? 여기 48.93도 있고 여기 101.06도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주장은 이 모평균이 다 같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검증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주장은 첫 번째 그룹부터 네 번째 그룹까지 있었어요. 처리 그룹이. 그 네 개의 그룹에 대해서 모평균 네 개가 다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있는 표본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귀무가설은 그렇지 않다. 네 개 모평균이 다 같을 거다. 이게 귀무가설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총수는 45고 처리 그룹의 수는 4고 유의 수준은 알파 0.05예요. 그렇다면 그 통계량 F 그것의 자유도는 K-1, N-K니까 K-1은 그룹이 4개니까 3. 그렇죠? 총수는 45고 그리고 그룹의 수는 4고 그러면 45에서 4를 빼줬으니까 N-K는 41이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알파 K-1, N-K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알파가 0.05니까 F 0.05, 3,41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표에서 보면 이건 표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에 가보면 F 0.05, 3,40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에서 40, 가로축에서 3을 찾고 F 0.05에서 찾으면 3에서 내려가고 4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2.84 이런 값이 있어요. 그리고 F 0.05, 3,60 이것도 표에 있어요. 여기 세로 쪽에서 60을 찾아가서 이렇게 3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2.76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41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요 41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것은 보관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40부터 60까지는 그 간격이 2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간격을 20개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2.84에서 2.76을 빼주면 0.08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20개 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20개 칸으로 나누면 0.00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40부터 해서 60으로 이렇게 갈수록 2.84에서 2.76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에서 41까지 가면 한 칸 내려간 거죠. 40에서 60까지가 20칸인데 20칸 중에 한 칸만 내려가면 되니까 0.004만 빼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0.004만 2.84에서 빼주면 됩니다. 해서 보관법을 이용해서 F0.05 3,41은 2.836이라고 이렇게 보관법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F알파를 계산했으니까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하면 되겠어요. SST 계산하는 방법. 예. 자료를 전부 제곱해서 더한 거. 아까 정보가 있었죠? 예. 33만 1886.9701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뭘 빼주면 되냐? 예. 자료를 다 더한 것의 제곱을 총수로 나눈 거. 그렇죠? 총수는 45고 자료를 다 더한 건 3450.47이니까 그걸 제곱하고 빼주면 됩니다. 해서 계산하면 67,314.8985 이렇게 나오네요. SST를 계산했죠. 이제 4개 그룹마다 계산해서 SSA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그룹도 다 더한 것의 제곱, 다 더한 게 1460.25 하니까 제곱해주면 되고 표본의 크기 20으로 나눠주면 되고 두 번째 그룹 다 더한 건 440.36 그렇죠? 그거 제곱하고 표본의 크기 9로 나누면 되고 세 번째 것은 다 더한 게 842.45 그거 제곱하고 표본의 크기 9로 나누면 되고 네 번째 것은 다 더한 값이 자료 관측값을 다 더한 값이 707.41 그거 제곱하고 표본의 크기 7로 나누면 되고 됐죠? 그걸 4개를 다 처리 그룹마다 계산해서 다 더해가지고 이제 총수에 대해서 한번 더하면 됩니다. 전체 다 더한 것의 제곱을 총수로 나눈 것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13,938.6014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SST와 SSA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뺄셈을 해서 SSE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SSE를 계산하면 SST-SSA. 근데 둘 다 구해놨죠. SST는 67,314.8985였고 SSA는 13,938.6014였어요. 그 차가 53,376.2971 이렇게 나오네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락을 만듭니다. S1 제곱은 K-1분의 SSA. K-1은 그룹수가 4개였으니까 3 분의 SSA는 13,938.6014 계산하면 4,646.2005 이렇게 되네요. S제곱 계산해야 되죠. N-K분의 SSE N-K는 45-4 해서 41 그렇죠? SSE는 SST에서 SSA를 빼줬어요. 53,376.2971 계산하면 1,301.8609 다 됐죠? 이제 검정 통계량 F0를 계산합니다. F0는 S제곱분의 S1제곱 기억하셔야 되고요. S제곱 1,301.8609 S1제곱 4,646.2005 계산하면 3.5689 이렇게 되네요. 이제 조금 전에 보관법을 통해서 구해놨던 F0.05 3,41 그 값이 2.836이었어요. 이 수하고 비교하면 되네요. 3.5689가 2.836보다는 큰 값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큰 값이니까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그럼 이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장을 쓰면 됩니다. 글로 4개 그룹의 혈청 내 평균 알칼리 인산 효소 활성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12장 3절, 12장을 다 배운 건 아니고요. 분산 분석 뒤쪽에 이제 이원 배치법 이런 것도 있는데 필요한 것만 조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진도가 이렇게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요. 기말 시험 잘 치시고 방학도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